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수소 경제 투자 속도, 국내는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제는 친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 경제인데요. 유럽연합이 수소 에너지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EU 수소 전략을 통해서 2050년까지 EU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 20억 유로 규모인 EU의 수소 경제 시장을 2030년까지 1,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90조 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수소 연합을 창설하고 국제 수소 시장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도 이에 뒤지지 않고 그린 뉴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하는데요. 한국판 뉴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자리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강력 추진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소속 부회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기업의 입장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그린 뉴딜 정책의 한 축인 수소경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세종공업과 코오롱 머티리얼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두산퓨얼셀이 22.11%, 또 S퓨얼셀과 신도기업 등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궁금하신 내용들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에 현재 507명 정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항상 이 시청자 수 체크를 하시는데 아까만 해도 한 55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우리 쉬는 시간에 또 다 어디로 가신 건지 빨리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600명 도전해봐도 괜찮겠죠, 전문가님?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분들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성공투자님, 주식의 몰빵님, 종목 올려주시고 있고요. 쫄보님 오늘 수익 보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간지매님, 경제야 살아나자님, 창공님, 다다파파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미영님이 귀걸이도 예뻐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가 친환경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함께 이 수소 경제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내일 그린 뉴딜에 대해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 금산 전문가님, 유럽이 먼저 이 수소 경제 육성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최근에 아마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오늘까지 수소 관련돼 있는 종목들 움직임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어디에서 기점하냐면 8일 날 보시면 유럽연합에서 우리가 EU 집행위원회에서 이 그린딜을 발표를 했는데 수소 육성 전략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게 지금 75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01조 정도의 그런 중장기 그런 수소 육성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2030년까지 1천만 톤 이상의 그런 수소 생산 능력을 달성한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은 엄격한 이런 탄소 배출량을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내연 기관차에서 우리가 디젤이나 가솔린에서 수소 전기차를 옮겨오는 하나의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겠는 이렇게 판단 들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유럽에서 이 그 수소 육성 전략 발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저는 성장 모멘텀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이 수소 에너지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령님께서는 이 유럽연합의 수소 경제 발표 어떻게 보세요? 네, 어느 정도 예고를 해놓은 상태죠.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난 주말에 좀 앞서 있던 발표가 좀 됐고 이제 단계적 2050년도까지 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그 네. 이유 자체가 이제 유럽이 그 기후 변화에 대해 상당히 많이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대륙보다 전기차 시장의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쪽이고 그래서 네. 현재와 같은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는 유럽 연합이 달성하려고 하는 기후 중립화라고 그러죠.
탄소 배출 좀 줄이면서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전기차 외에 또 다른 에너지 정책을 추진을 할 필요성을 느낀 게죠. 그래서 2050년도까지 전기차와 더불어서 수소차를 핵심 유럽의 에너지원으로 육성을 좀 달성을 좀 하겠다. 예,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임사님이 얘기했다시피 그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단계적으로 2020년도와 2024년도, 그다음에 2030년도, 205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기후 중립화를 달성을 좀 하겠다. 그런 어떤 목표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중요한 자체는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유럽이 내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번 중요한 부분 자체가. 네. 그동안 수소를 하게 되면 유럽에서 별로 그렇게 전기차 위주로 드라이브를 걸었었지 맞아요. 수소에 관련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소는 본래 관심 자체는 일본이 먼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가 현대차가 수소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진출하다 보니까 약간 관심 갖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환경 부분 자체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이 좀 되면서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 자체를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어차피 투자를 한다는 그런 부분 정책이 네. 이번 이후에 수소차 로드맵에 포함이 좀 된 게 아니까 결국은 현재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한다는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 전기차와 더불어서 수소차를 미래 사업으로 좀 재편을 좀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정책이 이번 그 EU의 수소 로드맵의 네, 정책이라 좀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연 기관차를 퇴출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이 내연 기관차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종목에 주는 타격은 없을까요? 일단은 수소차로 전기차로 나가는 거니까 단계적으로 좀 나가는 거니까 유럽의 네. 대부분 자동차들이 그쪽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니까 최근에 6월 달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유럽의 전기차 자동차 판매량이 다시 정상화 단계 진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물론 이제 그 가는 과정 쪽에서 친환경차로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겠죠. 그렇지만은 어디가 이제 얼마만큼 경쟁력이 위에 나타날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저는 이번 수소차로 인해 가지고 현대차에 대한 경쟁력은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현대차가 미리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차 시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우리나라의 정부의 먼저 했죠. 그래서 정책의 도움을 받으면서 현대차가 나홀로 상당히 집중을 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소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현대차가 먼저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입지가 좀 강화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상황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 이제 우리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일 직접 보고 대회를 열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린 뉴딜에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세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 있죠. 네. 테슬라에 제가 한번 시가총액을 보니까 거기가 340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앞지른 거죠.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다음은 수소차라고 하시는 그 니콜라가 사실은 아직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맞아요. 이제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는 그 니콜라의 그 시가총액이 오늘 보니까 31조가 한번 됐다가 오늘 보니까 한 23조라거든요. 네네.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21조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차 한 대가 없는 그런 니콜라의 그런 기업이 현대차의 좀 시가총액 앞졌다는 것이 얼마만큼 수소 경제가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요. 네. 내일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발표할 날인데, 이제 우리가 박원순 이제 시장이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해서 이제 내일 발표하는 건데요. 아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직접 발표할 것 같아요. 향후 5년간에 100조를 투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려면은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땐 장관급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임기 이상까지 가져간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은 크게 보면은 저는 디지털 뉴딜하고 그다음은 그린 뉴딜 두 개로 좀 나눌 것 같는데 우리가 보통 뭐 디지털 뉴딜 그러면은 뭐 5G나 뭐 AI나 뭐 클라우드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은 뉴딜 정책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수소차나 뭐 전기차나 또는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 그쵸. 저는 그래서 저는 딱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디지털 뉴딜인 비대면
네. 그다음은 뉴딜 그린 이게 그린 뉴딜. 뉴딜은 네. 저는 우리가 뭐 언택트가 아닌 반대 우리가 뭐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언택트가 아닌 반대가 컨택트? 컨택트 쪽에 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과 그다음은 컨택트 쪽에서의 양분을 좀 나누어서 저는 하는 거라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관련해서 네, 그렇죠. 그린 뉴딜은 알겠습니다. 운현용님께서는 내일 이 수소 경제 관련해서 내용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예, 일단은 뭐 당초 전체 이제 그린 니들 정책 규모 자체가 76조 원인데 100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그랬거든요. 네. 100조 원도 이제 2025년도 가지고 2040년도까지인가 민간에서 200조 원, 그다음에 정부에서 100조 원에서 300조 원 가까이 투자 늘리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번 한 번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직접 주재를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이벤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되든 간에 경제를 활성화 좀 시켜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해외 쪽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코로나 진정이 좀 돼야지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국내 우선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내수 경기에 파급 효과가 큰 게 건설 경기인데 건설 경기를 현재 지금 부양시킬 수는 없지 힘들죠. 않습니까? 네. SOC 외에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쪽에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린 니들 정책 자체, 특히 에너지 정책 자체는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30 정책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2030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자체를 20%까지 늘리겠다. 네. 이 부분 자체가 이번 그린 뉴딜 정책에 아마 좀 더 가속화된, 좀 더 빠르게 진행 투자를 하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은 디지털이 아니라 그린 뉴딜 정책 쪽에 많이 그쪽에 포커스가 좀 더 집중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쪽에 집중 좀 되지 네네.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미리 2030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2025년도까지 수소차 50만 대 생산, 네. 그다음에 일자리 5만 1,000명 창출, 그다음에 7조 6천억을 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내일 뭐 정의선 회장도 그렇죠. 화상으로 같이 얘기가 또 얘기한다는데 나오겠죠. 아마 좀 더 현대차도 아마 이번 탄력을 좀 받으면서 왜냐하면 유럽이라든가 미국까지도 이제 수소차 시장에 진입을 하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현대차 같은 그렇죠. 경우는 나홀로만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소차 관련 종목들은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만 현대차 그룹만 수소차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판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현대차 주가도 좀 잘 안 올라갔었죠. 그래서 저도 현대자동차를 별로 좋게 안 봤는데 수소차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전기차 네. 시장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전기차 판매량이 어제 주말에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친환경 자동차에 이게 수소차와 전기차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의 보니까 올해만 6만 9천 대가 팔렸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6배가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현대차가 그렇게 된다 한다면 이런 코로나 국면 이후에 친환경차로 바꾸면서 수소차와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충분히 경쟁력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네.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 정책 내일 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린 뉴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현대차에 대한 기술 경쟁력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이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이제 이 수소차에 먼저 진입을 했고 뭐 니콜라라든지 이런 기업들보다 우리가 먼저 양산을 시작하기도 했잖아요. 그럼 확실히 좀 우리나라가 국내 수소 경제가 좀 기술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자동차 판매량으로 따지면요. 수소차로 따지면 현대차가 1위입니다. 작년도에 네. 보니까 글로벌 수소차 판매 시장에서 현대차가 1위였어요. 넥소라는 SUV 차량을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글로벌 시장의 수소차가 4,000대 정도 팔렸어요. 근데 현대차가 한 800 정도가 팔린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본 쪽인데 이게 네. 자동차 수소차 판매 수량으로 따지면 그리고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스위스에 세계 최초로 양산형 대형 수소 트럭도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출했고 다만 이제 핵심 소재 부분 자체는 아직 기술 못 따라간 것 같아요. 핵심 소재 수소차와 관련해 가지고 핵심 소재 기술은 어디가 보유하고 있냐면 일본하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이제 수입을 해서 우리가 차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 섬유가 필요한데 탄소 섬유는 일본의 도레이가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80%. 네. 근데 이제 일부 국내에서 이제 효성 첨단 신소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쪽인데 아직까지 연료 탱크와 관련된
그 어떤 핵심 기술을 만드는 데는 소재가 못 따라간다는 쪽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스택과 관련된 백금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일본의 교세라라는 쪽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기술은 일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이 진행이 좀 돼야지 진정한 그러네요. 현대차가 수소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네. 자동차 판매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현대차도 경쟁력이 좀 경쟁력이 좋아지지 있다.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경쟁력은 어느 정도 체크하고 그러니까 계신가요? 이제 이 수소 경쟁 로드맵이 일단 2019년도 이미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미 발표된 상태고 저는 이 수소차라든지는 예, 수소 충전소라든지 연료 전지 발전 분야는 저는 예, 아주 갈목한 성과를 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저는 그 중에서 현대차가 예, 이 수소차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지금 수출한 상태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이 넥소라는 이 자동차인데 제가 이제 그 이 넥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면요. 지금 넥소의 그 차량 가격이 대략 국내에서는 한 7,5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니까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다르고요. 다 다른데 한 3,100만 원 정도의 예,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넥소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한 4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 이 넥소 차량이 아마 국내 올해 뭐 내년까지 상당히 많이 아마 팔릴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소 충전소거든요. 이 수소 충전소가 국내에 지금 대략 한 34개 정도의 그런 너무 적어요. 충전소가 있는데 네. 앞으로 이게 이제 오늘 최근에 수소차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이게 2022년까지 적어도 한 10배 정도, 한 300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저도 이제 제 주위에 이 수소차를 이제 끌고 다니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요. 이게 한 어때요? 충전할 때 서울까지 와서 충전한다더라고요. 이게 충전소가 없어서. 예, 이게 이제 국립 국회 사당 있죠. 네네. 그게 충전소가 있고 그다음은 강원도 쪽은 놀러를 가고 싶어도 놀러 갈 수 없다는 게 충전소가 강원도에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없어서.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충전소의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네. 제가 이 충전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비용을 보니까요. 하나 충전하는데 그 충전소만 차리는데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무엇이 들어갔냐면요. 네. 땅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 그러네요. 그 지역에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땅하고 그다음은 충전소 설치하는 적어도 상당한 이런 금액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가장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 들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충전소가 설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요새 뭐 전기차 충전소는 주차장마다 있더라고요. 전기차 충전소 존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런 수소차 충전소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 말씀하신 대로 하나 만드는데 30억이나 된다고 하던데 좀 빨리 이 수소차의 보급화를 위해서는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빨리 기술 개발이라든지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이렇게 수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친환경 정책, 뭐 우리 내일 발표 예정되는 그린 뉴딜에는 이 수소 관련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수소 외에 좀 주목할 만한 섹터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그 테마성이니까 테마의 연속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수소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쪽이니까 계속적으로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새로운 테마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그린과 관련해가 신재생에너지거든요. 신재생에너지는 여기서도 그린 뉴딜 정책에도 관심이 좀 가겠지만은 향후에 11월 달에 있을 미국의 대선 관련 테마 쪽에 맞아요.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정책 수혜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관심 자체가 조금 수소 외에 본다 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쪽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에 관련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태양광에서는 뭐 달다시피 하나솔루션 좀 이 보셔야 하나 될 거예요. 솔루션 또 니콜라랑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하나솔루션을 살 거냐, OCR이 살 거냐. 제가 네, 하나솔루션을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두개 지난주에. 산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네. 세 개를 다 표현을 해놨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 태양광 설치 쪽에 관련된 S에너지, S 푸얼셀의 그 지분을 좀 갖고 있는 쪽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관심 자체는 미국 쪽에 대선 관련 쪽이 테마 쪽이니까 가장 관심은 저는 CS 베어링하고 CS 윈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네. 그다음에 동국 SNC도
괜찮지만은 동구 S&C 밸류션으로 따진다면 CS 베어링이 가장 괜찮고 그다음에 CS 윈드도 괜찮고 왜냐하면 네.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너럴 일릭 쪽에 97% 정도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 정책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CS 베어링입니다. 그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좀 떴어요. 안 떴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가 많이 떴지만 상대적으로 밸류션 자체가 싸 보인다. 그런 조정권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이제 이번에 유럽연합에도 EU 정책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지구 온난화 방어하기 위해서 관련 네. 것도 이제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은 별로 시장에서 주목이 안 돼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관련적인 이제 휴캠스라든가 한솔 호테크라든가 이건 산업 같은 경우도 향후에 어떤 이런 환경 관련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쪽은 후발주인데 다만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까지 또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쪽, 섹터 어떤 쪽 보세요? 저도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쪽을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내일 아마 이제 발표가 나오면 저는 어떤 걸 보냐면 디지털 뉴딜 쪽에서 SOC 사업 쪽 있잖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 보건소나 또는 뭐 어린이집 이런 뭐 공공기관에 한 30년 된 노후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SOC 사업을 또 뛰어들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는 한샘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네. 한샘이나 뭐 LG 하우시스 같은 종목도 저는 리모델링 관련돼 있는 종목이니까 최근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한샘 같은 종목도 상당히 최근에 움직임이 좋거든요. 한샘도 움직임이 좀 괜찮게 보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 LG 하우시스도 보면 오늘 또 LG 하우시스 한 5% 이상 상승세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수소 경제 예외로 놓고 봤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상당히 네. 매력적이지 않게 이렇게 판단 들기 때문에 한샘이나 뭐 LG 하우시스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리모델링 쪽, 건자재 쪽으로 또 한 번 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한샘, LG 하우시스도 또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소 경제 관련해서 탑픽 종목도 좀 궁금해지네요. 우리 금산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 방송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면 네. 전 이게서 그 종목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마 나갈 거예요. 잘 들으시고요. 좋아요. 네. 수소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저는 수소 탱크 쪽에는 일진 다이아입니다. 네. 제가 수소 탱크는 일진 다이아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수소 탱크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 수소 탱크가 여러분들 그 단소 섬유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폭발하지 않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탱크는 일진 다이아의 그 자회사인 일진 복합 소재가 만들죠. 이거 한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 상암 프로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연료 전지 부품 개발 업체인데요. 상암 프로테크도 한번 잘 봐두시고, 그다음은 국내 그 수소 충전소를 가장 많이 지금 짓고 있는 기업이 효성중공업이에요. 네. 효성중공업이 아마 수소 충전소 가장 많이 개발할 거예요. 이 기업이 1위고요. 그다음은 효성첨단 소재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탄소 섬유 쪽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제가 오늘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종목은요.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네. 하나솔루션은 사실은 태양광하고 수소 쪽인데 미국의 지금 수소 트럭 니콜라에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죠. 저는 앞으로 하나솔루션 종목 보시면요.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주봉이나 월봉을 놓고 보시면 저는 항상 이게 월봉을 놓고 보니까 이런 종목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솔루션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채팅창에 585명 함께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이 종목들 꼭 잘 체크해 두셨다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일진다이아, 상하프론테크, 효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솔루션, 효성첨단소재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준영 운영위원님의 탑픽 종목도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내일 재료가 이제 노출되는 시점이니까 충분히 변동성도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여전히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소차, 전기차 같은 게 중장기적인 성장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게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니콜라가 지금 차도 생산하지 않는데 시가총액이 그러니까요. 현대차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에다가 지금 테슬라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지금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까지 갔다는 자체는 그만큼 시장의 트렌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남들 알려진 종목보다는 시장에서 잘 주목을 못 받으면서 후발주에서 안정적으로 주가 갈 수 있는 종목 네. 중에서 두 종목을 좀 골라봤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이
미코라는 주식입니다. 이 회사는 연료전지 회사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수요일 날 제가 이 시간에 추천해서 제가 미코라는 주식을 제가 추천을 맞아요. 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때 다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고체 산화물용 연료전지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이미 양산 시설을 이제 확보를 좀 했고요. 현재 이제 연료전지 쪽에서는 이제 발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폴셀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고 회사가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 쪽에 회사가 이제 진출하고 있는 쪽인데 향후 이제 발전용까지 갈 거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연료전지 시장 자체는 발전소용 연료전지는 좀 많이 형성화 좀 돼 있어요. 다만 건축물이라든가 가정용 쪽은 아직까지는 형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성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에 미국에 있는 상장된 회사가 블룸 에너지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1조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PLG 플러지 파워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1조 원이에요. 근데 이제 아모텍 이게 미코 같은 게 시가총액이 물론 예산은 이제 본업 자체는 반도체 세정 코팅 회사라는 회사의 지분 갖고 있는 코스닥 상장 회사가 하나 있고요.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미코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바이오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지금 IPO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지금 최근에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 시가총액 4천억짜리거든요. 지분 30% 갖고 있는 회사니까 그런 자회사도 재료가 있는 쪽이고 충분히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가 별로 안 올랐어요. 지난주에 제가 오늘 한 7%까지 올랐는데 뭐 충분히 13,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뭐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소재 쪽에서 소재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주가가 안 오른 종목에서 아모 그린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딱 제가 보기에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그다음에 그린 누들 정책의 수혜지입니다. 이 회사 아이템 자체가 하이테크 플러스 녹색 기술을 향하는 기술이에요. 이 회사 제품 다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이 회사 제품 자체가 나노 제품이거든요. 조금 더 효성 첨단 순소재와 비슷한 나노 제품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전기차, 수소차, 5G, 그다음에 플렉서블한 배터리 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에 공기 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물처리라든가 그런 쪽에 다방한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회사거든요. 특허를 1,100개 정도 갖고 있을 정도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술력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성장하는 쪽에 가장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이 회사가 이제 아모텍의 대주주가 아모텍이거든요. 최근에 아모텍도 주가가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도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아모 그린텍 두 종목을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영 운영형님의 토픽 종목은 미코와 아모 그린텍까지 체크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전문가님 우리 600명 넘었어요. 네, 우리 월요일 600명 시청자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수소차, 수소에너지 관련된 종목 한번 진단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일진다이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쪼 해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24,0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일진다이아 체크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예, 내일은 아마 매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내일 아마 이제 발표가 나오면 내일 아마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일진 다이아가 장중 15% 상승세가 나왔죠. 종가가 지금 8%로 마감이 됐는데 아마 내일 정도 주가가 한 6만 원 정도 하면 터치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매도입니다.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 이 종목은 버리는 카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번 챙기고 난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고 저는 5만 원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정도 반등 나오면 적어도 내일 한 6, 7% 정도 반등 나오면 6%, 7% 정도 매도 이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충분히 수익을 보신 상황입니다. 내일 6만 원 정도에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윤영현님께서는 일진다이아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수소차 중에 원재료가 가장 차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수소차가 비싸지 않습니까? 수소 탱크거든요. 수소 탱크가 이제 첨단 신소재, 탄소 섬유가 좀 들어가는데 이게 원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도 수소차 쪽의 토픽은 부품 쪽에서 저도 일진 다이아라고 보는데 주가가 좀 이제 시가총 8천억대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팔면 저도 아마 48,000원 정도는 대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이제 고점이 6만 원 잠깐 돌파했는데 내일 한번 팔고
다시 아마 재매수 48,000원 정도의 재매수를 한다면 다시 이제 68,000원이라든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신 후에 다시 저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48,000원까지는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슈 종목 한 가지 더 볼까요? 현대차 올려주셨네요. 매수가가 89,600원에 비중 40%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지금 오늘 종가가 10만 1,500원이죠. 이 가격이요. 언제적 가격이냐면 네. 2009년도 가격이에요. 11년 전 가격이 지금 여 가격이 와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면 월봉 차트인데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2000년도에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2009년도 그죠? 이게가 지금 이게가 2015년. 여러분 지금 현재 가격대 보시면요. 그냥 대략 그 10년 전의 가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저는 이 종목은 충분히 저는 상승세가 나올 수도 보고요. 지금 현대차의 현재 지금 PBR 자체가 0.4배도 안 돼요. 저는 이 종목은 적어도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이전 가격대 2월 그 17일 가격대가 13만 원대니까요.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까지는 13만 원대 가져가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 들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가지야 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13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운영형님께서는 현대차 어떻게 보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경쟁력, 소차,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이 충분히 좀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은 당장 이제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업종을 함께 봐야 되거든요. 미국의 GM이라든가 포드 관련 주가들이 엄청 쌉니다. 우리나라만 주가 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저는 중립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박스권의 매매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싸게 샀네요. 89,600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차는 제가 단기적으로 10만 8천 원 가면 팔고 9만 원대, 9만 5천 원, 6천 원 정도 사라 이제 그런 쪽인데 그런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최근에 고점이 네. 11만 원대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아마 이 정도 정도. 그다음에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12만 원 정도까지는 뭐 상승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아마 11만 원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박스권 움직임 예상해 주시면서 10만 8천 원에서 매도 후에 9만 원 정도에서 재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까지 이슈 진단 도와드리면서 오늘 야인스톡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소 경제, 우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발전 기대감 계속 가지고요. 오늘 체크해 주신 탑픽 종목들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